안녕하십니까, 임철환입니다. 이제 베트남 북미 협상이 곧 있으면 예정되어 있습니다. 지역이 베트남이라는 게 상당히 좀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베트남이라는 나라는 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그게 좀 상당히 야문 나라입니다. 쉽게 말하면 베트남은 프랑스의 지배를 받았었고, 또 프랑스의 또 외인 부대가 상당히 그 식민지 지배를 통치를 할 때는 상당히 강력한 군대였었죠. 용병들. 그랬을 경우에 또 베트남은 그러한 외인 부대와 전투에서 큰 승리를 또 했었고, 다음으로는 또 월남전, 미국과의 전쟁, 그 북베트남, 남베트남이 이렇게 분열되어 있다가 북베트남, 공산 베트남에 의해서 남베트남을 점령할 때, 공산 베트남이 남베트남을 점령할 때 미국과의 전투에서 좀 그 미국의 반전 여론이라든가 여러 기타 이유로 해서 미군이 물러나고 결국에는 공산화를 시켰습니다. 베트남이. 또 그 이후에 베트남이 미국이 물러난 이후에 공산화 시키고 또 그 직후에 같은 공산국가인 중국과의 전쟁이 있었습니다. 전쟁. 중국이 중국이 공산화에 성공한 거는 좀 항일투쟁의 결과 국민당 장개석과의 어떤 그런 승리로 인해서 공산화가 성공했었는데, 중국 공산화의 그 결정적인 역할도 어떻게 보면 항일 전쟁이었고, 항일 전쟁에서 미국이 일본을 물리칠 때 그 영향으로 독립을 하였고, 그로 인해서 공산주의 국가를 성립하였는데, 사실 중국 같은 경우는 이 앞전에서 얘기했지만은 중앙 집권 국가, 상리학적 질서, 명분론, 신분제, 이런 것들 때문에 그렇게 강한 국가가 아니었습니다. 중국은. 그러다시피 그런 중국과 베트남이 바로 월남전 직후에 전쟁을 해서 중국이 베트남을 침공해가지고 개박살이 납니다. 완전히 깨지죠. 그러면서 베트남은 친미국가가 됩니다. 그리고 그런 점에서 미와 북한이 베트남에서 만난 거는 상호 굉장히 그 중요한 그 숨은 의미를 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이 베트남에서 패한 건 아닙니다. 그것은 반전 여론,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철군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베트남 입장에서는 또 보면은 베트남과 북한의 입장에서 보면은 미군을 물리쳤다. 어떻게 하든지 정치적인 이유로든 물리친 건 맞습니다. 왜냐하면 전쟁이라는 것이 물리적 충돌로 전쟁하는 것은 가장 어리석은 방법입니다. 사전 첩보 공작, 선전 선동. 전쟁 중에 첩보 공작, 공략전, 그 인텔리전트, 뭐 HID, 하이 인텔리전스, 뭐 D가 뭐지? 아무튼 그런 것처럼 이 지능적인 전략이 중요합니다. 정치적인 국제 관계에서 어떤 그런 협정, 그런 것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은 굉장히 큰 승리입니다. 물리적 전쟁의 승리보다 더 큰 승리로 보여집니다. 정신적인 승리입니다. 미국도 뭐 미국이야 거기서 물러나게 해서 자기들도 정치적인 그 국민의 결정으로 물러났기 때문에 결코 패전한 전쟁입니다. 상호 윈윈한 전쟁이었습니다. 그처럼 거기에 또 이제 거기까지는 상호의 어떤 그 균등한 그런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지역 선정이었고, 그 다음이 더 중요합니다. 그 다음이 결국에는 베트남이 같은 공산 국가인 중국과 전쟁을 하고 친미국가로 돌아섰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요즘 또 미중 관계에서 개혁 개방, 미국과 교육을 하고 중국이 경제의 개발성으로서 급성장을 하고, 또 그러한 그 중국의 성장을 바라보던 또 소련도 어떻게 보면 또 소중 이 갈등, 국경 분쟁도 있고 갈등도 있었고 또 경쟁자 입장에서 하다 보니까 소련도 이후에 중국이 80년도에 개방을 했다면 소련은 90년도에 개방을 시도하면서 결국에는
소련이 먼저 분열되었고, 그런 어떤 그 당시에는 미국도 소련이 강대국이고 중국은 인구만 많지 뭐 베트남한테도 깨지는 정의호랑이기 때문에 중국을 먼저 이렇게 부양을 하면서 키워주고 자본주의 쪽으로 끌어들이고 소련을 무너뜨린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중국이 되겠죠. 그 다음 대상 그 지금이 이제 그 타이밍이 되었다 봅니다. 그것은 반드시 이 엄청난 어떤 자본주의, 자유민주주의에서 그 첩보를 수행한다는 건 이건 엄청난 전략이고 거기까지는 그 뭐 인간의 계획으로는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게 처음에 미국의 자본 세력이 중국의 값싼 노동력을 이용해서 무역을 하게 되면 중국도 이득을 보지만은 미국도 이득을 보게 되고 또 미국 국민들도 상대적으로 싼 가격에 중국 제품을 사용하게 되어 왔었던 겁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제조업이 붕괴되는 결과도 이렇게 초래했고 또 지금은 제조업 그 중단을 외치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그랬을 때 미국 같은 경우는 이 자유민주주의의 그 어떤 미국과 독일, 영국, 프랑스 어떻게 보면은 자유민주주의의 선두 국가들입니다. 이 국가들은 그 기본적으로 노동의 탄력성이 높은 편이라고 봅니다. 미국이 특히 높다 봅니다. 그래서 제조업이 무너지더라도 그 제조업 기술자들은 다른 직업에 쉽게 그 취업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면 미국 같은 경우는 이직의 자유, 직업 선택의 자유가 굉장히 활발한 나라이기 때문에 경력직으로 채용하고 이렇게 옮기는 것은 수시로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다 그래서 뭐 경력이 단절된다거나 아니면 어떤 불이익이 있는 게 아니라 연속성에서 이어지는 어떤 그런 시스템이고 또 그렇다 보니까 다양한 어떤 회사의 경험을 하다 보면 각 노하우를 또 서로 공유할 수도 있을 거 아닙니까? 각자 좋은 점, 이 회사에서 배워서 저 회사에 사용하고 장단점을 균등화시키면서 상승시키는 효과도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것처럼 그게 바로 그 일종의 자유의 힘이라 이렇게도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중국이 경제 성장을 하게 되면서 중국이라는 나라는 자유민주주의가 아니기 때문에 내부 모순도 있고 여러 가지 그 내부 모순에서 기인한 결과이든 아마 내부 모순에 기인한 결과일 겁니다. 중국 굴기 이렇게 나타나는 것은 내부적인 모순을 숨기고 국민들을 단합시키기 위해서 시도했던 그런 어떤 그런 거겠죠. 왜냐하면은 이렇게 외부의 적을 만듦으로써 내부를 단합을 시킨다. 외부의 분쟁을 일으키면서 내부를 결집시킨다. 이런 것은 그 정치의 원래 고래로부터 이게 기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걸 시도하는데 이렇게 과연 시도를 했을 때 또 중국 내부 문제가 결국에는 세계 경제에 악영향을 끼치게 돼 있고 아마도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체제의 변화, 기업의 투명성과 공정성의 제고 등 여러 가지 어떤 변화를 권유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중국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입니다. 그 변화라는 건 무엇입니까? 결국에는 내짐 체인지, 정권 체인지. 그러다 보면 위험합니다. 기득권 세력들이 어떤 그 시민의 권리 신장으로 인해서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그걸 내려놓을 수가 없습니다. 없었을 것입니다. 또 중국이라는 땅덩어리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제는 미국 자본, 국제 자본과 중국의 이해관계가 어긋나기 시작했고 결국에는 지금 그러한 현상들은 충분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금 옷을 사보면 메이드 인 태국, 메이드 인 베트남, 메이드 인 인도네시아 이런 제품들이 주류입니다. 메이드 인 차이나가 아닙니다. 여기에 보면 공장을 빠져나갈 때 제일 처음에 우리도 섬유업에서 시작합니다. 옷부터 가장 쉽기 때문에 노동집약적이고 먼저 섬유업이 빠져나가고 그 다음에는 반도체 이런 것들이 좀 빠져나가고 그 다음에는 이제 중공업, 자동차, 조선 이런 게 이제 빠져나가겠죠. 그런 수순의 과정을 지금 거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와중에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핵협상이 중요한 게 아니라 결론은 북한이 지금 그 베트남처럼 친미 국가로 돌아서느냐 아니냐의 그런 협정이라고 봅니다. 결국에는
미국의 지금 그 중국에 붙어 있어서 어떤 미국의 경제 제재를 받다 보니까 우리 경제 발전을 이렇게 할 수도 없었고 또 식량위기도 많이 겪어왔었습니다. 요즘은 내수인이 좀 많이 생겨가지고 좀 그런 또 굶주림이나 이런 것은 좀 벗어난 편이지만은 아직도 그게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봅니다. 어, 결론은 이제 그 미중 협상은 미국에 의해서 경제 발전을 하려는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북한 입장에서는 이런 상황이고 미국의 입장에서는 중국과 러시아 중국과 러시아의 어떤 그 약간의 그 나라 같은 경우는 그 권력이 분산돼 있지 않고 집중돼 있으며 또 자유민주주의 어떤 헌법을 가지고 있지 않고 인간의 통치, 공산당과 이윤의 통치, 사람에 의한 사람의 통치, 법 위에 사람의 조직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 어떤 그 법적인 공평의 원리가 아니라 일부 사람들의 의사 결치로서 여러 공작이라든가 그런 그 사회 문제 해결에 대한 어떤 불공정성, 특권의 형성 등 여러 가지 국제사회에서 또 그 비추간 자본에 대해서 빈부격차, 종교빈부격차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법치주의에서도 좀 빈부격차가 나는데 인치주의의 어떤 그 빈부격차라는 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이 크다는 것은 자유민주주의과 법치주의 권력분립이 생기기 이전의 국가들을 바라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듯이 그러한 돈들은 그 비축된 자본은 반드시 문제를 일으키게 되어 있습니다. 부정부패로 모은 돈들이 해외에 나가면서 왔다 갔다 할 때 또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 여러 어떤 마쿠 공작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많은 문제를 발생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런 점들 때문에 중국과 미중 무역 전쟁이 발생했습니다. 미중 무역 전쟁은 북한이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미국과의 그 군사 어떤 대결에 벗어난 이후 그 시점 이후에서 이렇게 미중 무역 전쟁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미중 무역 전쟁이 한번 발생했다는 거는 벌써 그거는 그 빙산의 일각입니다. 이렇게 빙하가 떠 있는 부분에서 살짝 그런 어떤 국제 정세 흐름을 보여준 것이고 미중 무역 분쟁이 입으로 타결한다 하지만은 그 이후에부터 본격적인 그런 경제 전쟁이 되는 것입니다. 경제와 정보전 같은 경우는 보이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내놓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을 내놓고 했다는 것은 경제와 무역의 선전포고로 보이고 타결된다 해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승부가 결정나기 전까지는 어쨌든 이런 상황입니다. 그 시점에서 이런 때 북한의 역할이 상당히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북핵이나 미사일을 미국이 맞고 중국이 그 덮어주는 묵시적으로 이렇게 두둔해주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러시아와 중국은 북한의 핵을 적극적으로